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주 긴급한 좀 상황이 생겼죠. 지금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9%네요. 마이너스 6%에 육박하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미국 선물도 지금 한 2%가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원달러 환율은 1172원, 1173원 뭐 이렇게 크게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아마도 내일, 자 5월 7일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도 상당히 큰 하락 내지는 아예 애초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큰 하락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별별 일들이 좀 있었죠.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큰 하락이 나타나게 된 그런 이유적인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그래요. 북한이 쐈습니다. 또 그분께서 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사포와 뭐 신형 미사일, 그죠? 발사체들을 그래요. 발사체죠. 미사일을 이제 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또 배신감, 또 분노 이런 분들도 느껴질 것이고, 남북의 어떤 그 평화의 부분들에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또 약간의 분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북한으로서는 어쨌건 간에 미국을, 남한은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죠? 미국을 좀 압박해 볼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감, 야 나를 잊지 마라, 나 무시하지 마라,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중국 시장까지 크게 찍어 눌러버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 바로, 사실 5월 4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임박했다, 막 이제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하루 아침에 말을 싹 바꿨어요. 사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명색이 그 미국 대통령 하면 그래도 지구상에 그 존재하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 영향력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말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파전을 뒤집듯이 뒤집는 게 참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는 이제 그렇게 또 트위터에다가 중국과 이거 협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뭐 화가 난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게 규모가 무려 380조 원 정도 되죠. 이 380조 원에 대한 추가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그런 속내를 좀 드러낸 부분들이죠. 분노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이 이번에 진행되지, 제대로 이제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380조 원에 대한 무역 그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1위 국가인데, 그에 따른 충격을 상당히 좀 크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쨌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 것도, 야 이거도 이쯤에서 내가 좀 강하게 나가야, 뭔가가 중국을 크게 확 압박을 해야 미국에 좀 큰 것을 가져오게 않겠느냐, 유리한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꼼수,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1,000만 원 투자하고 뭐 1억 정도 투자하고 이런 분들도 이제 큰 돈이지만, 세계 자금의 뭐 1조 원, 2조 원, 10조 원 뭐 이렇게 되는 큰 자금들은요,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크게 부풀려지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물론 부풀려지면 좋겠죠. 부풀려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지켜지는 걸 더 원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럴 땐 또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그쪽으로 이제 해지를 파생 상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이쪽도 해지를 걸어야 되고 이쪽도 해지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어쨌건 불안감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즉 돈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악재라는 부분들보다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불확실성.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지금 현재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상당히 이제 중국이 크게 하락을 해서 좀 끝날 것인데, 중국 역시 여기서 그냥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쫀심이 있는데, 그죠? 과거에 중국은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마치 어쨌든 그런 민족의 자존심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역시 뭐 중국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져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중국 역시 자존심을 바로 굽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랄지, 그다음에 뭐 CNBC랄지 이런 통신들을 좀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소식을 전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트윗을 이제 한다. 트위터를 통해서 관세를 올리네 만에 이게 얼마나, 솔직히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웃긴 거잖아요. 예, 그죠?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뭐 이래갖고 이렇다 저렇다라는 자기 속내랄지, 혹은 뭐 압박을 한달지, 뭐 누구를 자기 이제 관료들을 자른다 할지,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게 웃긴데, 어쨌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우리는 그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8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좀 재개가 될 예정이었던 이 미국 중국 무역 협상 부분들에 대한 좀 취소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중국 관료들도 상당히 화가 났다, 뭐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류어 부통령이 부총리죠. 류어 부총리가 지금 이 미국 협상,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협상을 하러 갈 협상 대표단의 미국 파견 자체를 취소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CNBC에서는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중국은 이 자신의 머리가 총구가 겨눠진 상태에서는 협상하지 않겠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것들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갑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 트럼프가 방식이 약간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질을 당할 것 같은,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보통 이제 여기저기에서, 그죠? 소모적인 부품들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핵심 부품들, 소재 부품들은 이제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 상당히 많은 소재적인 부품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적인 부분들에 만약에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할 텐데,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들의 상당히 충격을 좀 많이 받겠죠. 특히 중국 쪽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남북 경협주, 그죠? 대북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종목들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방산주는 한번 급등을 하겠죠. 최소 뭐 이렇게 한 이틀 정도. 그래서 8일 날 지금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월 9일 날이 지금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 그래서 5월 9일 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빠르면 5월 8일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이제 트럼프가 5월 4일 날 좋을 거야 했다가 5월 5일 날 이런 관세 매겨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처럼, 지금 5월 8일 뭐 협상을 바로 앞두고 직전에, 내지는 이제 그렇게 뒤집을 수도 있으니, 일단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5월 8일 정도, 우리 시장 입장에서도 5월 8일 정도까지 관점으로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월 9일 날은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결과가 갑자기 또 우리가 악수하기로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급반등을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것들은 남북 경협주가 아닙니다. 남북 경협주가 아니라 수출주가 되겠죠. 네, 중국 쪽과 연관성이 깊은 수출주들을 관심 있게 보셨던 것들, 내지는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찾으셔서 중국 쪽 대중 수출 기업들 부분들,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많은 기업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끝까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여기서도 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차트적인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죠?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들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 한번 개파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텐데 일단은 2150 정도는 가볍게 좀 깨질 확률이 높아요. 2150을 잡기보다는 2143입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거기가 일단 이탈되게 될 거고요. 반등 시도가 아주 나오겠지만은 운이 나쁘다면 우리가 장중 살짝 반등하고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됐을 때는 2100포인트 정도도 하락으로 2100포인트 정도도 하락으로 깨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지금 이번 시장은 대응하셔야 됩니다.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까? 환율은 결과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그저 전 거래일에서 외국인들은 이미 선물 시장에서 대량으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던 환율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그 전에 이제 다음 장에 대한 대응 전략, 내일 전략에서도 제가 환율 요거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이탈하고 있는 거다.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요 내용이 있습니다. 짙어진 경기 먹구름 글로벌 자금 채권 펀드로 몰린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5월 1일,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자금들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5월 1일이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한 주간의 글로벌 채권 펀드로 11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주식 펀드에서는 오히려 40억 달러가 순유출됐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안전 자산이 선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 쪽에서는 자금이 이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흥국 주식 펀드 쪽에서 순유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은 2100 내지는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제가 지금 하루하루에 한번 가급적이면 정말 가능하다면 매일 하루에 한 개 정도씩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려 볼게요. 근데 2100을 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2100도 깨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5월달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우 힘든 그런 월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환율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사실 쓴 잔도 많이 마셔봤고 심지어 전 재산을 말아먹은 적도 3번이나 있습니다. 3번. 그럴 정도로 험난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는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제가 터득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요. 멍청하게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뭔가가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너의 어떤 예측, 난 점쟁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나리오.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되면 난 이렇게 대응할 거고 저렇게 되면 난 이렇게 대응할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들 내지는 저의 과거에서 있어서도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렇게 미리 어떤 편입해놨던 부분들 내지는 포지션을 취해놨던 것들이 잘못돼서 내지는 내가 예측한 대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금리 인하다 아니면 동결이다 뭐다 하면 이래 될 거야 했는데 뭐 내지는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야라는 것들조차도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 무식하게 예측해서 대응해 놓지 말아요. 그건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쫓아가면 되는 거지.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메이저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면 되는 거지. 미리 이렇게 돼야 저렇게 돼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00포인트도 충분히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는 그런 부분들로 대응을 하되 반등적인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의 움직임이 이제 추세적으로 워낙 약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방 쪽이 훨씬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원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반대적인 움직임들 속임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기조적인 추세적인 움직임까지는 그렇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지금이라도 좀 줄이고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들 현금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760 최대 760 정도 뭐 물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만큼 이번에 하락할 때 4월 말에 하락할 때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절대적으로 현금 많이 만드셔야 된다고 제가 정말 강조해드렸어요. 그죠? 요 밑에 저 이제 목록에 영상 목록 밑에 거 내지는 밑에 거 다 보세요. 다 봐보시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760포인트 정도까지 755에서 760 정도 올라갈 건데 반등을 할 건데 반등은 반드시 할 건데 그때 반드시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요번에 이제 740에 가면 한 번 정도 반등 시도를 할 거예요. 한 번 정도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 거기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저점에서 할까 말까.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5월 9일쯤 돼서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박용이고 미중 무역 협상은 또 이어가겠다. 당장은 급락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에다가 끄적끄적 찌끄리게 되면 또 이제 또 상승이 나오겠죠. 아직은 가능성이 살아있어. 막 그러면서 참 얼토당토하게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사실 내가 웃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저는 740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 매수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저점 매수를 한다라면 최소 730 이하 내지는 720 정도까지 가면 한 번 정도 뭐 물릴 각오하고 한번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것도 대북주는 아닙니다. 남북 경협주 쪽은 아니고요. 남북 경협주도 숨어 있는 거 있어요. 숨어 있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숨어 있는 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런 걸 한다거나 내지는 결국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에 좀 연관성이 많은 기업들 그렇다고 중국 기업을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중국 국적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옛날에 상장 폐지됐던 종목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좀 720 이하 한 번 정도까지 좀 큰 하락이 되겠지만 그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환율을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환율을 좀 이제 길게 좀 놓고 환율 자체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기저주기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락이 들어올 때마다 환율이 워낙 약세로 급등세를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다시 워낙 강세로 꼬꾸라지기 전까지는 사실 주식 투자 자체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럼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고 지금부터도 반등이 쉽지 않고 좀 길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은 줄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 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은 ETF라는 상품이 있어요. ETF 펀드예요. 펀드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죠.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상품 코스피 쪽으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코드 번호는 252670 코드 번호 252670 그냥 요 자막에 한번 넣어드릴게요. 편집을 좀 해야겠지만 2670 이렇게 좀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이너스 1% 떨어지면 2%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또 코스닥을 더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고
코드 번호는 251340입니다. 이제 이런 상품들을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그런 부분들에서 하락이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한 7,5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은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고 조금 더 소액으로 이것들도 어쨌든 주식 정도는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큰 돈이 들어가야 되죠. 네, 투자금의 비중에 비하면. 근데 ELW라는 상품이 있는데 ELW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하락하니까 48%, 총 6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난 시간들에도 여기서도 하루에 100%, 이날도 90%의 상승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푸시라는 ELW 푸시라는 상품이 올라가는데 ELW는 옵션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들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큰 돈이 필요하거나 준비 과정이 길어요. 근데 ELW는 주식 계좌에서 바로 샀다 팔았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1시간짜리 무료 교육 동영상으로 무료 교육을 무료로 이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다가 거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LW나 거래할래요 하고 거래 신청하시면 바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 그 투자금이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뭐 260원짜리, 140원짜리 10주 이상부터 살 수 있기 때문에 260원짜리 10주 이상이면 2,600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100만 원짜리 단 하루에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아마도 뭐 봐야 되겠지만 이번 만기까지 최소 300% 이상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어치 들어가면 300% 올라가면 3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는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대응 못했으니까 주식은 지금 못 팔고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아침부터 시작할 때부터 손실이 시작으로 나와버리는데 풋을 들고 있으면 그 풋이 그만큼의 손실을 메꿔주죠. 그런 대응들이 필요한 거예요. 큰 돈 없이 작은 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 정도까지는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약간의 공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뭐 아까 설명드렸던 ETF나 혹은 ELW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매매하면 되는지를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앞서서도 경고를 좀 많이 해드렸지만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하는 쪽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5월달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작업 좀 길어지게 되면 6월달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때문에 어려워하실 겁니다. 이미 대북주의 종목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씁쓸한 부분들이 있네요. 저희들은 이제 대비를 미리 해놨어요. 밑에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놔서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모쪼록 어쨌든 앞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랄지 혹은 배우고자 하는 분들 그동안 손실이 컸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과거의 좀 구닥다리 방식의 주식 투자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병행하는 주식을 하시되 뭐 ETF나 ELW 같은 것도 조금씩은 병행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이렇게 오늘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지만 추장이지만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또 가슴에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